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로 중국적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는 당연하고요. 예. 바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침투 작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 중국 세상 만들겠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중국이 반드시 친중 종속화로 해야 할 전략 1순위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연대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이 방향에서는 전략 방향을 갖다가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우리는 한미 동맹이 거의 형해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거의 중국으로 이제 친중 종속 국가로 넘어가려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바뀐 거라고요. 때문에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예. 중국 공산당은 윤석열 정부 조기 레임덕 또는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공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계기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 공산당은 지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현재 정부 이거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반국가 세력과의 반 대한민국 세력과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면서 계엄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나라 국가 정보의 최고의 정보들을 갖다가 접하는 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무너지는구나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너무나도 절박하고 심각한 이 정보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판단을 내린 거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는요 윤석열이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는 헌법상 대한민국 자유헌정 체제를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내려야 할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러한 판단에 기반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령 내리신 게 결국에 단순하게 뭐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것들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갖다가 남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경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중국의 침략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맞서 싸우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건 북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 중국 이들이 한국에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처벌하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억지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잖아요. 간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 중국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오는데 이 수준이 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 우리 처벌 못합니다. 처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식품안전법인가 정도로 경고했지만 그들은 압니다. 중국 공산당 하다못해 북한도 알아요. 자유대한민국은 거의 지금 무장해제 상태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던 그 대표로 얼굴을 갖다가 내세웠던 동방명주 비밀경찰서 왕해군 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정치 공작과 통정 공작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 여러 명 있습니다. 뭐 공작원 통해 가지고 막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작원뿐만 아닙니다. 이게 밝혀진 문제를 일으킨 여러 이 중국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 어떠한 형태로도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아하.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대형 로펌이나 이런 걸 그 사람들이 동원해서 자기들을 보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이 됐는데도 당당하게 활보를 하고 있고,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지금 이 당당하게 가서 이 자기들의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안다면, 이러한 상황을 정말 안다면 이거는 국가 비상시국이다. 더군다나 현재는 이 국제 지정학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매우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요 중국에 대한 정책이 반세기 만에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국제 지정학이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우리는 법적 기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간첩법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거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거를 갖다 조금만 조사를 해보더라도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민주당은 상황에서 뭘 믿고 그러면 간첩법을 그렇게 반대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중국하고 뭐 돈이라도 받았어요? 민주당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간첩법을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여야를 떠나서 네.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야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당연하죠.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쟁을 떠나서 이 외국의 중국이랑 북한 또는 여기 러시아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소한 억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에 대해서는 예. 여야 할 거 없이 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 정쟁은 국경 밖을 벗어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우리 현재 야당 의원들에게 꼭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서 정재윤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송은 반드시 따로 이렇게 별도 클립 만들어서 한남동 관저에서 진짜 밤을 지새우면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클립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공유를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진짜 좀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많은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이지원 교수님 모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긴 시간 동안 대담 방송을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이런 중국의 침략 전쟁, 이 초안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우리 지금 국민들이 하기에 앞서서요. 네. 저는 먼저 현재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현재 그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수록 대행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예. 현재 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기업인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을 만나주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강경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어허.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는 당장 중국 대사를 초치해야 됩니다. 초치.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인들이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그 출입국 관리소 네. 그리고 우리 경찰들은요 탄핵 집회에 당장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탄핵 집회에 와 있는 중국인들 이들에 대해서 밝혀진다면 즉각 추방 조치 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중국인들이 왔을 때 바로 그들에게 안내소문 만약에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하면 즉각 추방이다라고 하는 경고문을 당장 발송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필요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예. 그리고 경찰들은 집회 현장에서 중국인이 발견이 되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내정 간섭이거든요. 예. 자, 우리 국민들은 참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요 집회 현장에서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바로 출입국 관리소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으면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기록. 바로 영상 채집을 다 하고 그거를 모으십시오.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감히 자유 대한민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인들이 제한 행동대라고 하는 제한이 뭐냐 하면 바로 한국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안입니까? 예, 제한 행동대라고 하는 걸 자동차에다가 버젓이 붙이고 지금 이 집회 현장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체증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하십시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유학생이라든지 중국인들 취업으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만약에 가능하다면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 발송을 이 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어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한테 이 중국인들이 참여했다. 그럼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요. 바로 촬영하세요. 그리고 니먼스 중국어론 너 중국인이지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있으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출입국 관리소에 바로 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회 현장에 우리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자유의 꽃. 쯔요화, 자유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화 노래를 갖다 크게 틀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인들이 감히 참석을 못 하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대폭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댓글창에도 오늘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